대장근력 지키기 시민행동이 신도시 녹지의 환경적 가치가 현재의 논습지보다 높다고 밝힌 부천시장의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반박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포시가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버스 노선 입찰제 기반의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한시적 면허 형태라 아직 성공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전자상품권 인천 이음 결제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가 조성되는 부지는 대부분 논습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대장 신도시가 개발되면 논습지가 파괴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장들력 지키기 시민행동은 신도시 녹지의 환경적 가치가 현재 논습지보다 높다고 밝힌 부천시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들력 지키기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덕천 시장이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장들력 지키기 시민행동은 현재 대장동 논습지의 가치가 개발 이후 신도시에 생기는 공원 녹지의 가치보다 약 4배 높은데도 불구하고 장 시장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가 개발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가짜뉴스를 홍보하고 확산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 하나,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는 부천 대장 신도시 개발이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이날 문제로 지적된 글은 장덕천 부천시장이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당시 장덕천 시장은 대장 신도시 개발로 사라질 320헥타르의 논습지보다 새로 개발될 100헥타르의 공원 녹지가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대기 정화, 이산화탄소 흡수, 열섬 현상 완화 측면의 환경적 가치가 월등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들력 지키기 시민행동은 이에 대해 논의 환경적 가치가 오히려 개발로 생기는 공원의 가치보다 4.2배 높다는 입장. 결국 장덕천 시장과 시민단체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추후 설명의 과정을 통해 환경단체의 입장을 듣고 이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장 신도시 조성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올 하반기부터 노선 입찰제를 기본으로 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합니다. 기존 버스 업체의 영구적인 면허 형태가 아닌 노선 운영권만 주는 한시적인 면허가 적용되는 형태인데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선 입찰제의 핵심은 노선 소유를 지자체 등 공공이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 업체가 버스 노선을 사유화해 노선 조정이 어렵고 영구적인 면허 성격 등으로 특혜성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선 입찰제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한시적으로 노선 운영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과 합리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용자 중심의 버스 생태계가 마련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이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때로는 특혜성 시비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느 발주 사업에나 적용되고 있는 입찰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버스 노선 입찰제는 올 하반기부터 16개 노선 120대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먼저 전체 10,000여 대가 넘는 버스로 확대 가능 여부입니다. 버스가 한 1,500대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영제 입찰제 한다고 하는 게 이제 16개 노선에 이제 한 120대 정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1,500대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로 끌어갈 건지 어떻게 끌고 갈 건지 하는 어떤 계획이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사업자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반남 노선에 관한 부분과 아주 교통 수혜 지역에서 운영하는 노선,
또한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돼갖고 도민이 매우 불편해하는 이러한 노선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확대 내지는 입찰에 참가할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경쟁을 할 새로운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냐면 한정면허만 받으려고 하더라도 차량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못 갖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버스 업체는 이렇게 서비스를 하세요. 우리가 도민들한테 주고 싶은 표준 서비스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버스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 운영을 시키는 겁니다. 무엇보다 버스 노선 입찰제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버스 노선 자체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공성을 띌 수 있도록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 서비스는 더 강화시켜내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 운송 노조와 버스 업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존폐 논란에 시달렸던 김포도시공사 분리 3년 만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됩니다. 김포시는 그동안 도시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도시공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이 김포도시공사 그동안 존폐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아예 뭐 청산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과 다시 합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경기도 공기업심의위원회가 김포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합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내려지면서 김포도시공사는 내년 5월까지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을 해야 하는데요. 당초 도시공사는 2007년 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다가 4년 만인 2011년 시설관리공단과 이미 통합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운영 과정에서 두 기관이 기능적으로 달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7년 다시 한번 분리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리 과정에서 김포시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서 내건 조건이 있어요. 바로 도시공사를 3년 내 청산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경기도가 1지자체 1공기업 정책에 따라서 김포도시공사를 청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사실상 2020년 청산을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산을 앞두고 민선 7기 김포시가 도시공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좀 주장을 하면서 재검토를 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예. 경기도가 끝까지 이 청산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자 청산보다는 통합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요구를 한 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포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주요 개발 사업들이 별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역할론을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포시가 도시공사를 계속 이제 존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도시공사 설립 취지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규모 개발 사업 수익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이것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게 이제 도시공사 설립 취지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를 청산할 경우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김포시 같은 경우 지금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또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부터 걸포 사지구, 풍무 역세권 할 것 없이 이렇게 굵직한 개발 사업들 대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도시공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봤던 겁니다. 네, 김포시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또 현재로서는 결국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도시공사가 추진해오던 그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김포도시공사가 그동안 추진하던 이런 개발 사업들은 통합 이후에도 이제 차질이 없도록 승계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도시공사의 주요 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 산하로 들어갔을 때 제대로 이제
이제 추진이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부작용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도시공사의 독자적 기능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조직 개편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승계 과정에서 어떤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김포도시공사의 통합과 관련된 얘기를 좀 짚어봤고요. 최근에 김포도시공사 또 다른 논란 때문에 좀 시끄럽죠. 네. 일부 직원을 사찰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지역 언론에 조직원 비위 관련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인데요.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직원들에게 보안 각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됐고, 특히 공사가 직원들의 업무용 PC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프로그램까지 깔았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제보자 색출을 넘어서 직원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시공사 측은 우선 외부로 어떤 공공기관 내부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한 조치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지금 성명서를 내고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는 도시공사에 대한 특별 감사에 돌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감사에서는 조직 기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시공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메신저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 특별감사 진행 상황은 이 상황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도시공사 존폐 논란에 방금 말씀하신 직원 사찰 논란까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당분간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가 않네요. 네. 앞으로 좀 후속 기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진규 인천시의회 부의장이 시민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40살 A씨를 한 차례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구대로 김 부의장과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조만간 김 부의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을 폭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34살 A씨가 반 학생인 12살 B군을 폭행했다는 학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사 A씨가 수업을 하던 중 학생 B군이 마치 수업이 끝난 것처럼 인사를 하자 손과 발로 B군을 때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B군은 치아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교사와 학부모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 것이 겁이 나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9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지만 모두 임용 전의 전과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 옆에 주차된 수입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전자상품권 인천 이음 결제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39억 원을 발행해 8월 초순쯤이면 목표액인 3,0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5%의 캐시백을 앞세운 남동 이음도 7월부터 발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와 남동구가 남동 이음 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 이음의 플랫폼을 활용해 7월 중에 남동구 전자상품권 남동 이음을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용자에겐 7.5%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남동 이음으로 100만 원을 결제하면 7만 5천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소상공인에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연매출 3억 원 미만일 경우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고 5억 원 미만은 수수료 0.5%를 지원합니다. 네, 그동안 인천 이음을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우리 남동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남동 이음을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단체에선 서구가 가장 먼저 서로 이음을 발행했고 연수구와 미추홀구도 동참해 인천 기초단체 10곳 중 4곳이 인천 이음 시장에 참여했습니다. 시민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6월 9일 기준 32만 9천 명이던 가입자는 16일 만에 37만 9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5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발행액, 즉 소비자가 충전한 금액도 995억 원에서 1283억 원으로 약 288억 원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카드를 사용한 결제액도 일주일 만에 283억 원이 증가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천시가 목표한 올해 발행액은 3천억 원으로 목표 달성까지 1,717억 원이 남았습니다. 하루 평균 39억 원씩 발행하는 걸 감안하면 44일 뒤인 8월 초쯤 목표를 달성할 걸로 예상됩니다. 확보한 국비 120억 원을 조기에 소진하고 인천시와 기초단체도 계상했던 예산이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인천이음 사용 실적을 보고해 정부도 발행액 증가 추세를 인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방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민관합동 수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김포시와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최근 고촌 정수장을 포함한 8개 지점에서 수돗물을 채수해 먹는 물 기준 5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경기 서부 하나센터가 2019년 남북 어울림 한마당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남북 어울림 한마당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북 주민들을 통합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조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경기 서부 하나센터는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 오는 10월 5일 남북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홍가표 경기 서부 하나센터장은 남북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사회 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행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한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제협력단체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포시와 한스 자이델 재단은 25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한강하구에 대한 생태학적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 보전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은 1967년 독일에서 설립된 재단으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환경과 생태학적 가치를 알리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연축제인 제4회 부천 어린이 세상이 오는 28일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올해 시간여행을 주제로 복사골 문화센터 내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등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축제 중 미션을 수행해 어린이 세상 여권을 완성하는 관람객에겐 선착순으로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는 최근 계양구 중소기업협회 등과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양구와 지역 내 기업 등은 출산율 증대와 가정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계양구는 육아기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업이 구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체코 대표 만화가인 벤둘라 할란코바를 초청해 만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워크숍 대상은 초등학생들인데요. 워크숍 참석자들은 엽서 만들기와 자석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보다 쉽게 체코 만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은 이번 워크숍과 함께 체코 만화의 역사를 주제로 다음 달 4일까지 전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6월 말로 접어들면서 며칠째 한낮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도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구름 없는 맑은 날씨가 예상돼 냉방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한 주간 내내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붐 비는 곳을 위주로 낮에는 강한 냉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